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플랜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에 대한 뷰가 치열하게 나왔습니다. 긴축 텐트럼, 즉 긴축 발작으로 인해서 주가가 안 좋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의견과 역사적 금리 인상 시기에 경제만 좋다면 주가는 더욱 올랐다는 주장으로 별 영향 없이 지나갈 거라는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은 고점 대비 20% 넘게 조정을 받았고 우리 증시도 비슷한 수준으로 작년부터 먼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긴축으로 증시에 어느 정도 하방에 영향을 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시작된 금리 상승기에 투자에 대한 자세를 쓴 글 중 공감이 많이 되는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보고 이후 저의 의견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금리 상승기를 보내며 미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테슬라는 12% 넘게 하락해 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미래 성장성을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하고 있거나 레버리지 ETF가 많은데 과거 상승 시기만 기억하고 리스크 관리 없이 몇 배 레버리지 상품을 겁없이 최근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들이 이번 위기에서 다행스럽게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생존하는 건 어려울 거라 봅니다. 현재 변함없는 사실은 금리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어떻게 올라갈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리는 상당 기간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역금융 장세인지 역실적 장세인지의 구분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겨우 주가를 방어하거나 관심 섹터가 아닌 경우 실적이 안 나오면 폭락하는 모습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미 미국의 주담대 금리는 5%를 넘나들고 있고 한국의 금리도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 장기 국채 금리는 2.5%를 넘었고 3%에 육박하게 될 겁니다. 한국도 금리를 미국보다 더 많이 올릴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금리를 올린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 코로나 관련 소음은 항상 존재해왔던 어떤 큰 흐름을 확대시키는 인자로 작용할 뿐 투자를 판단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기업은 자사의 제품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자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수익을 통해서 자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줍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이 어떤 외부 환경 변화를 견딜 만한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수익 기반은 탄탄한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지 요소가 얼마나 큰지를 고려해 봐야 할 겁니다. 최근 2년 동안 투자의 촉매로 작용해오고 있는 쇼티지, 공급 불안을 통해서 이익이 극대화된 기업들은 본래의 실력이 아니므로 이들 기업의 주가를 판단할 때는 진정한 어닝 파워가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지, 정상화 시기의 경쟁 강도는 변함이 없는지, 이익이 늘어난 시기에 주주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는지, 그럼에도 주가는 미래의 어떤 불상사에 대비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겁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한 시계열을 길게 보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장의 시세에 휘둘려서 매우 짧은 자본 조달 계획으로 주식 도박을 하지 않는 한 자본시장에 돌려줄 수 있는 이득을 언제든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스스로 자본을 증가시킬 기술도 마인드도 없는데 돈만 가지고 자본시장에서 이익을 가져가고 싶다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과거 인터넷 버블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위기 때 그 어떤 위기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며 자사의 제품으로 세상과 긍정적인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주가는 예외 없이 모두 그 위기를 극복해냈고 감정적인 계좌의 평가 손실은 투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손실을 회복하고 매우 높은 수익으로 보답했습니다. 투자에서 경험이 도움이 되는 때는 매매 중독으로 시계열이 매우 짧은 사람들의 경험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올바른 회사와 동행하면서 연구하며 인내의 시간이 축적될 때 계좌 수익이 복리로 드러나듯 그 경험의 폭도 복리로 넓어집니다. 당장 떨어지는 주가에서는 투자자를 구원해줄 단서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상당 기간 매크로가 어렵겠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투자자 본인이 이해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무 구조, 합리적인 자본 배분을 통한 성장 추구, 성장폭은 높고 그 기간은 길수록 좋을 것이고 높아진 금리만큼이나 투자자를 우대하는 배당,
자사주, 소각 관련 주주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쇼티지로 급증한 이익을 유보한다거나 사업이 사양화됨에도 변화가 없다거나 대표이사 관계자들이 연봉이나 판관비 등으로 과도하게 사익을 취하거나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주주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서슴없이 행하거나 계열사를 통해서 이익 몰아주기를 과거에 했거나 지금도 해오고 있는 기업 등은 가급 멀리해야 할 겁니다. 최근성에 집착하는 미디어와 투자자들의 집단 행동과 광기들, 그리고 그것을 더욱 폭발시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매매 등 투자보다는 거래와 투기로 보는 환경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동행할 만한 상태인지, 주가는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나머진 대부분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겁니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어떠셨나요? 역사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무조건적으로 주식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금리 상승, 즉 긴축을 이겨내는 경제 성장이 동반되면 주가는 버티거나 오히려 상승하였습니다. 그럼 금리 상승을 이겨낼 경제 성장만 이뤄진다면 주가가 버티거나 오를 텐데 우리는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자신의 판단에 베팅을 해야 합니다. 전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FOMC에서 연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공표한다면 지금 주가가 다시금 일정 부분 반등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불확실한 상황에 연관이 큰 환율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일정 부분 하락해 다시금 우리 증시에 외국인의 매수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작년, 재작년 같은 정말 무지성 상승보다는 이제 긴축의 사이클이 시작된 만큼 많은 부분 조심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다면 언젠간 기회는 오니까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금리 상승기 투자 마인드를 다시 한번 세워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